이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하면 어떻게 바뀌지 않을까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남들 하는 수준, 보통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산층의 함정이랄까? 약간 뭐 중간층의 함정이랄까? 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정도 내가 하고 있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성공의 가장 쥐약인 것 같거든요. 네. 차라리 내가 좀 낮은 상태에 지금 뭐 상황이 되게 안 좋으면 이걸 바꾸려고 대단히 노력이라도 할 계기가 생기는데 그냥 남들 정도 수준은 되는데 정도 하면 노력할 만한 그 의지가 많이 약해지는 거야. 이 성공은 일부 정해진 사람에게 생긴다는 것도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 성공한 사람은 알고 보면 각자 다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성격, 외모,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랜트 카돈 이 저자는 일단 정신병이 하나 있었어요. ADHD라고 막 이렇게 뭔가 잘 못하는 거거든요. 집중 못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마약도 하고 막 그러다가 성공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벌써 또 부정적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어떻게 그게 되냐. 말도 안 되지. 성공은 소수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성공을 소수만 하는 건지를 따져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저도 제 주변이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뭐 1000명을 만약에 이렇게 모아놨다고 보면은 실제로 성공하려고 막 강하게 마인드를 갖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나. 대부분 그냥 평범한 정도만 그냥 남들 하는 수준 정도만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유의미한 차이를 이뤄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기준을 높이라. 그러니까 10배의 법칙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노력의 한 10배 이상 해야 된다는 게 또 그런 의미와 또 와닿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신용산역에서 이렇게 새벽에 회사로 들어가는데 그 신용산역 출구 앞에서 어떤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왜요? 뭐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 시험차를 주시면서 이렇게 뭐 책도 사인 달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 시간대를 출근 시간대를 출근 시간대 제가 항상 아침 일찍 가니까 그 전부터 한 30분 정도 기다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이제 매일같이 저보다 일찍 더 출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출근을 빨리 하는지 확인하러 오신 건가요? 그건 아닌데 자기도 새벽 기상을 하면서 저랑 시합을 하겠다는 시합을 그런 말씀 하신 게 저는 그분이 되게 잘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원래 관성의 법칙처럼 이제 안 바뀌는데 그분은 의지도 있고 그리고 그 의지를 실제로 한번 말을 하고 표현함으로써 더 스스로 좀 단단하게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고 겸사겸사 실제 출근 빨리 하는지도 좀 확인하려고. 저는 출근을 빨리 안 하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 책에 이 사람이 좀 말을 세게 한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4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게 저는 보면서 이분 좀 세게 한다. 세게 한다. 보면 이제 하나 설명 좀 해주시죠.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한다. 두 번째는 뒷걸음친다. 세 번째는 보통 수준으로 행동한다. 근데 이 1, 2, 3번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95%예요. 95%. 그리고 마지막이 4번째가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1, 2, 3번은 뭐 대부분인데 이 4번만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다라는 건데 너는 지금 1, 2, 3번이냐 4번이냐 이거를 한번 체크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좋았던 부분이 이 3번과 4번의 격차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뭐 레벨 1, 2, 3, 4 뭐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1, 2, 3, 99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하는 수준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라는 거죠. 거의 약하는 수준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만 성공하는 건데 이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하면 어떻게 바뀌지 않을까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남들 하는 수준, 보통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냥 안 하는 거죠. 아무도 안 하죠. 그냥 부자 되고 싶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특별하게 뭘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엄청 많죠. 거의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 안 좋은 게 2번이에요. 뒷걸음질 친다. 그러니까 퇴행을 한다. 네, 퇴행하는 거. 이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좀 예시가 필요한데 네. 예를 들면은 건강한 식습관과 행동 습관에는 뒷걸음질 치면서 나쁜 습관, 어떤 나쁜 습관에는 엄청난 수준, 그 최고의 수준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뭐냐면 방에서 맨날 불 끄고 이렇게 밝은 핸드폰 보면 눈이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지죠. 그렇게 하고 뭐 운동은 전혀 안 하는 것 이런 건 뒷걸음질 치는 건데 그러면서 막 먹을 때는 짜고 달고 기름진 것을 엄청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엄청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뒷걸음질 치는 거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긍정의 어떤 방향이 성공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정의 어떤 느낌의 그런 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다. 네. 안 좋은 것들 하는 분들. 네. 그래서 자기가 건강해지고 싶으면은 뭐 거의 샐러드 이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치킨을 먹고 싶은데 치킨을 통제하는 그 엄청난 행동은 잘하는 거고. 네. 근데 이거는 나 오늘 이거 한번 먹어야지 하면서 계속 먹으면서 막 살찌고 이렇게 네. 당뇨 생기고 이런 거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데 이걸 투자로도 얘기하면은 그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저축 정도, 네. 저축 정도만 막 하는 분들은 그래도 나요. 근데 이제 2번 뒷걸음질 치는 분들이 이제 소비를 막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완전 뭐 빚을 진다거나. 네. 그리고 빚도 뭐 좋은 빚도 아니고 그냥 네. 뭐 소비해서 없어지는 빚을 막 엄청나게 짓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뒷걸음질 치는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수준으로 하는 게 그냥 뭐 주식 공부 조금 해보고 한 100만 원 넣었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저는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7년간 공부 중입니다. 뭐 약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냥 그 정도. 네. 뭔가 대단하게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막 치열하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어려워가지고요. 뭐 네. 책을 많이 보세요 하면은 책 별로 제가 좀 취미가 없어가지고 이런 식의 아주 약한 수준의 무언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있는 거고, 이제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에 과할 정도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나왔는데 뭐 내가 뭐 아파트 같은 걸 투자하려고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게 만약 10개면 나는 뭐 100개 지역을 다 조사를 했다든지 맞아요. 뭐 100군데를 막 다 알아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한 10배 정도의 하는 거를 이제 4번을 말하는 거고, 이게 극소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실예로 그 경기도 수원에 있는 어떤 네. 땅을 사기 위해서 수원만 본 게 아니라 막 파주, 남양주, 뭐 안산 이쪽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네. 이게 시세가 과연 맞는 시세인가? 네. 많은 분들은 수원 땅을 사려면은 수원만 봐도 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더 좋은 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하나만 보는 거는 사실 제가 만약에 수원 땅을 사기 위해서 수원만 봤다면 그건 사실 저는 보통이라고 생각하고요. 딴 걸 다 보는 게 저는 좀 과한 수준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거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과한 수준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뭘 기준으로 과한 건데? 라는 거죠. 뭐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과하다고 하는 거냐. 네. 사실은 이렇게 투자할 때 막 열심히 알아보고 막 노력에 노력을 더해가지고 정말 내가 가진 이 소중한 돈을 절대 잃지 않고 싶어서 노력하는 게 왜 과한 거냐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 동네 사는 거 그냥 내가 전화 몇 번 해서 그냥 가서 중개사 만나서 그냥 하루 만에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을 내가 너무 낮게 잡기 때문에 저게 엄청나다고 보이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게 이 4가지 중에 4번은 당연히 성공의 길로 가는 거니까 빼고 네. 네. 아무것도 안 한다, 뒷걸음질 친다, 그냥 보통으로 행동한다. 이 3개 중에 제일 나쁜 게 네. 제일 나쁜 게 3번이라고 합니다.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거. 네. 그러니까 나는 왠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특별하게 뭐 나아지는 건 없고 여기서 그냥 만족한다는 거. 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제일 무서워요. 네. 이게 보통 저는 직장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한 대리나 과장님들 정도. 그 정도가 딱 요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게 부장 정도 되면은 이 퇴직의 압박을 느끼는데 네. 이게 사원, 대리, 과장 이 정도는 아직 창창하기 때문에 없죠. 나 이 정도 돈 벌면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고 지금 막 인천공항이 미어 터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많고. 제가 최근에 백화점 강의를 갔다 왔는데 10시 반 오픈 전에 정문에서 기다렸는데 줄을 서 있더라고요.
무슨 줄이지에서 봤더니 이 편말에 에르메스 뭐 네. 대기줄 이렇게 써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와, 에르메스를 살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나? 네. 뭐 이걸 보고 저는 근데 그분들이 다 젊으신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재력이 있으면은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중산층의 함정이랄까? 약간 뭐 중간층의 함정이랄까? 좀 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정도 내가 하고 있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성공의 가장 쥐약인 것 같거든요. 네. 차라리 내가 좀 낮은 상태에 지금 뭐 상황이 되게 안 좋으면 이걸 바꾸려고 대단히 노력이라도 할 계기가 생기는데 네. 그냥 남들 정도 수준은 되는데 정도 하면 노력할 만한 그 의지가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그 회사를 들어가고 막상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지는 걸 보면서 그 전까지는 되게 열심히 살아온 친구들인데 네. 갑자기 뭔가 다 놔버리고 즐기고 뭐 평생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처럼 사는 분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네. 그 얘기를 좀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도 있죠. 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행동하라. 미쳤다는 소리 들어라. 이게 저는 네. 이걸 듣고 그 올림픽 선수들 네. 훈련하는 게 생각났거든요. 그분들은 이렇게 숙소로 자러 들어갔는데 네. 다른 사람이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면 잠을 못 잔다. 또 하러 간대. 알고 보면 또 이렇게 막 손이 터질 때까지 이렇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고 네. 뭐 누구는 또 이렇게 공을 튀기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뭔가 제 진짜 미쳤다, 훈련에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네. 이 저자도 만족을 모르고 탐욕스러운 사람, 미치광이 같은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뭐 미친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사람 중에 네. 자기보다 성공한 사람을 못 봤다고 합니다. 그 투자를 하시고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지 않나요? 어떠셨어요? 되게 많이 들었죠. 너 위험하다 하지 마라, 너 큰일 난다, 너 왜 미쳤냐,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네, 많이 들었죠. 네. 제가 그때 대출을 한 몇 천만 원 받았을 때 그때 당신 되게 10년 전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네. 몇 천만 원 받았을 때 진짜 다 반대했어요. 저희 가족들도 반대했고 뭐 제 친구들은 당연히 너 이러다가 뭐 큰일 난다. 평생 대출가 다 끝난다. 네. 막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알고 보면은 뭐 저를 믿고 계속 나아갔던 게 네.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투자를 막 어릴 때부터 할 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제가 그래서 이제 나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말만 하면 미쳤다고 하니까. 미쳤어? 맨날 그러니까 너 미친 거니?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때 그런 걸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네.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네. 뭔가 보통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쳤다라는 정도까지는 해야 결국에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남들이 편안해하는 주변 분들이 편안해하는 수준으로 투자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레슬링 선수 중에 네. 김현우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사람이 있다면 네.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전 그거에 너무 감동받아서 아 진짜 남들보다 무조건 더 많이 걷고 네. 많이 보고 네. 많이 행동해야 된다. 이거를 네, 깨달았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이게 정말 내가 스스로 그만큼 자격이 있는 거를 확신할 수 있는가, 그만큼 노력했는가, 그리고 그만큼 내가 정말 한번 미쳐서 해봤는가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 얘기가 나와서 저는 좋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할 때 재능이 없다. 저는 재능이 없어서 성공을 못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재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명이라는 거, 이름이 없다라는 게 더 문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나를 알리려고 하고 네. 내가 가진 거를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사업도 해보고 이제 뭐 이렇게 유튜버도 해보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50이면 네. 이거를 한 2 정도? 1 정도 있는 정도 수준으로밖에 남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그냥 잘하면 누가 알아봐 주겠지. 네. 뭐 이런 분들도 너무 많고 그냥 내가 하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그냥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세상에 보니까 성공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재능도 중요하겠지만 남들이 나를 얼마나 또 알아주는가. 내가 남들한테 얼마나 그 홍보나 이런 걸 잘했느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업을 하는데 네. 아무도 모르는 특정 지역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막 전화 돌리고 하루에 막 40개의 회사를 만나고 하면서 네. 어떻게든 자기 PR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친 사람처럼 한번 해봐라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저도 제가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블로그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블로그를 그냥 한번 써보라고 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블로그를 한 일주일에 3개씩은 쭉 써왔었는데 네.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웃도 막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저도 좀 알아봐주고 네. 그리고 막 출판사에서 이렇게 리뷰 좀 해달라 이렇게 책도 보내주고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를 알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능이 분명히 뭐 하나씩 있으실 텐데 그거를 이제 뭔가 알리고 남들이 나를 알아봐주게 하는 것도 꼭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집착 본능을 억압하지 마라. 집착을 하라. 네, 집착 약간, 무조건 집착 진짜 중요해요. 네. 좀 집착이 많으신 편입니까? 저 집착 엄청 많이 합니다. 네, 집착 어떤 거에 대한 집착을? 내가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진 거다. 강박 같은 강박이에요. 네, 일종의 강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청소하시는 분들보다 내가 일찍 가야 된다. 뭐 이런 집착이라든지. 네. 그리고 뭔가 이 책을 다 완독을 해야 되는데 네. 약속한 시간까지 못 읽으면은 또 저한테 졌다는 어떤 강박 네. 이런 거를 저는 즐기고 있어요. 예, 이게 저는 삶의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네. 과거에는 좀 스트레스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게 더 즐겁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되던가요? 많은 도움 되죠. 어떤 예. 의미에서? 만약에 이런 집착이 없었다면 네. 저는 그냥 늦게 자고 늦게 네. 일어나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4시 반에 네. 막 일어나시고 한다는 게 네. 쉬운 일은 아니고 네. 사실 조금 더 뭐 늦게 자고 좀 늦게 일어나도 되는 건데 네.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 겁니까? 무엇에서? 그냥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거? 네, 제가 어차피 밤에는 막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집중이 잘 된다는 걸 알아서 이 시간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또 내가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에 미친 듯이 뭐 한번 시간을 또 쏟아 부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나의 인생을 바꿔가는 거,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 이런 사람들도 이건 작곡에 막 미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귀도 실명될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네. 그런 또 에디슨 같은 경우도 정말 뭐 맨날 만들었고 뭐 주커버그 같은 경우도 맨날 코딩하고 네. 뭔가 어떤 분야에 집착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집착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집착도 방향이 성공으로 가는 거에 대한 집착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예를 들어 그냥 뭐 단순히 먹는 거를 집착한다거나 네. 게임에 집착한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 때우거나 뭐 이런 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이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거를 그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그 동력으로 삼아서 집착을 하는 거는 좋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저도 이제 항상 말하는 건데 이 현실적인 목표 세우지 마라. 현실적인 목표라는 거는 나쁜 말이다. 네. 라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 현실적인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라고 나옵니다. 현실적이라는 거를 붙이는 순간 안 해도 되거나 그 퇴행하거나 네. 이제 뒷걸음질 쳐도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말하지만 좀 제발 현실적인 목표를 얘기를 해주세요. 뭐 현실적인 방법 알려주세요 하는데 현실적이라는 거는 조금 노력하고 큰 성공을 바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회사에서도 네.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지 않아?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현실적이라는 말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네.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간다는 그런 네.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인 붙여버리면 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라고 하면은 그런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가? 그런 걸 깨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어지는 게 이 정도면 충분해. 네. 뭐 이 정도면 됐다. 와, 이런 거.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이것도 되게 비슷한 말인데 네. 이건 제가 제 스스로한테 네. 매일 하는 말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해. 네. 예를 들면은 뭐 드라마 대본을 쓰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재밌나? 뭐 책을 쓸 때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게 매끄럽나? 이런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뭔가 투자를 할 때도 내가 다 봤나? 이 정도면 충분한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데 네.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하면 할수록 네.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야,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순간 뭔가 좀 한계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계속 물어보면 아니야 더 해야 돼. 아니야 더 해야 하면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게
질문 없이도 이렇게 딱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 정도면 진짜 됐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군요. 네, 그냥 네. 대충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말라. 끝까지 네. 한번 몰아붙인 다음에 할 만큼 했다 나는 진짜. 네. 그때까지 한번 가보라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은 쓸데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워라벨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라벨은 없다. 좀 세게 말씀드리면 워라벨을 찾지 마세요. 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준으로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냥 그렇죠. 일을 안 해야지 라이프를 챙길 수가 있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뭐 먼저 해야 될 것은 시간 관리가 아니라 어떤 큰 목표를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한다 생각하지 말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내 또 주어진 다른 그 삶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뭐 만약에 나중에 회사를 차리시거나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40시간 안 지키고 120시간 시키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만약에 직원이 생기면 정말 최대한의 복지를 할 거고 저는 근데 이 회사가 성장할 때까지는 정말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그 개인한테도 보면은 이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거를 어떤 분들은 같은 날 챙기려고 해요. 하루에. 근데 워라벨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최소한 뭐 주 5일은 막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뭐 이틀은 뭐 쉬든지 아니면은 뭐 이번 달은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다음 달은 뭐 조금 쉬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하다가 쉬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 한계치를 못 뚫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시간 단위로 워라벨을 찾습니다. 그래서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안 되는 거죠. 뭐가 바뀌는 게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몰입을 해서 아까 말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그 임장을 예로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걷는데 더 이상 못 걸을 때까지 임장했어요. 그래서 버스 계단을 못 올라갈 때까지 그 정도로 임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 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겨우겨우 올라가서 의자 손잡이 잡고 이렇게 걸칠 수 있을 정도로 임장을 해야 돼요. 그 정도까지요? 네. 꼭 그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느낌을 조금 강하게 받으시네요. 높으시네요. 네네. 그 정도면 한 2박 3일 하신 건가? 밤새? 네,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해가 져서 진짜 이 차가 끊길 때까지 걸으셔야 돼요. 차가 끊길 때까지.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아니 버스를 못 탈 정도로. 네. 야, 갑자기 지금 그 정도는 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정도의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맞습니다. 라는 게 그 정도 해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이렇게 내릴 때 한 칸 턱이 있잖아요. 내릴 때 다리가 풀려서 거의 넘어질 지경까지 막 불러가지고 막 떨어지고 괜찮으세요? 막 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임장을 이틀 전부터 다녀가지고 이렇게 하고 집에 그럼 거의 뭐 기어가는 수준. 맞아요. 그거는 좀 그 정도면 건강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연골 나가가지고 너 때문에 연골 나갔다라고 하시면은 내 도가니 물어내 막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고의 복수는 성공하는 것이다. 이것도 되게 멋있는 말이죠. 저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월등히 잘하던 친구가 사회에 나가서 한 20대 후반에 만났거든요. 근데 자기는 뭐 하고 되게 막 으시으시 됐어요. 그리고 저를 되게 좀 무시하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상처를 받았는데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는 워낙 학생 때부터 멋있던 친구라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나를 질투하거나 무시하거나 앙심 부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직접적인 복수보다는 내가 성공해버리는 게 가장 큰 어떤 복수랄까?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복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게 뭐 어떤 의미에서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최고의 복수니까 이것도 좀 동력으로 삼아서 좀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 자기를 질투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를 이 미디어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
효율적인 복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유튜브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뉴스에 나오고 뭐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아침 뉴스에. 물론 이제 안 좋은 걸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성공을 하라. 네. 성공해서 멋있는 인생을 사는 거를 보여줘라. 라는 거죠. 사실 이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잘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랜저로 답했습니다.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네.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꼭 물질적인 거를 떠나서 내가 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긍정적인 방향의 복수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때 아니면 뭐 대학교 이럴 때는 뭔가 공부를 잘한다거나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으면 네. 되게 그게 엄청나 보이고 커 보이지만 사실 이제 한 40살 정도 넘어가고 이제 40살 정도 되면은 그때 뭐 잘했다고 해서 지금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뭐 공부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냥 하나의 파트일 뿐이지 그게 성공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네. 반대로 지금 내가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바꿔낼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퇴행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이제 가른다는 거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거나 어떤 핍박을 당했다면 네. 뭔가 그 사람들 뒤통수 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성공해 버리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성공하는 네.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공을 하면 나도 내 인생이 좋아지는 거고 네. 복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굳이 복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복수하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을 좀 이렇게 동력 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 책은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하면 좋을까요? 이 책은 진짜 나 뭔가 제대로 해보고 싶다. 네. 네,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렇게 막 그랜트 카돈 형님께서 네. 막 때려주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 읽는데 막 뺨을 맞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좀 하고 싶은데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라는 분들한테 네. 저도 좀 추천을 좀 하고 싶고, 이 책에서 하라는 행동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한번 실제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뭐 하나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성공했다. 내 목표를 이미 다 달성했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써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매일 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은 내가 좀 그 내 무의식에도 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뭔가 의욕을 좀 고취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괜찮은 책이다. 네. 읽기도 좀 잘 읽히고 네. 좋은 책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독한 자들 이제 코너로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올 거고요. 또 좋은 책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배 법칙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작가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